여러분 혹시 직장 생활이나 일상에서 이런 찌질하고도 우픈 경험 있으시죠?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인데 이건 내가 더 잘 아니까 하면서 끼어들었다가 일은 더 꼬이고 분위기만 싸해지는 그 순간 말입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은 더 공감하실 텐데요. 갑자기 확신이 와요. 이번엔 다 읽었다. 그래서 무리하게 끌어넣었다가 매일 밤 차트 보면서 잠 못 이루는 그 시간. 가정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다 너 잘 되라고 하다가 결국 관계만 멀어지는 순간. 이렇게 돌아보면요. 우리 모두 비슷한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더 알고 싶고, 더 쥐고 싶고, 결국엔 다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 쉽게 말하면 세상이 내 뜻대로 움직여야 정상이라고 믿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처음에는 능력처럼 느껴지지만 어느 순간 브레이크 없는 차가 됩니다. 계속 나가긴 하는데 멈출 수가 없어요. 결국 어딘가에서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요, 이런 인간을 통제하려는 욕망을 이미 2000년 전에도 똑같이 고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로 그 답을 남겼습니다. 세상을 다 삼키려는 존재와 그것을 막는 전혀 예상 못한 존재의 이야기. 바로 그 장면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이야기는 탈무드 아가다 1, 2부 29장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장면은 아주 단순하지만 굉장히 강렬합니다. 천지창조 셋째 날 땅이 솟아오르면서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바다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그런데 바다가 커지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힘에 취해서 교만해집니다. 이 정도면 내가 경계를 넘어서 세상을 다시 삼킬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실제로 선을 넘습니다. 원래 머물러야 할 자리를 벗어나 다시 온 세상을 덮으려 밀려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거룩하신 분이 그 물을 꾸짖어 멈추게 하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그 거대한 바다의 경계를 무엇으로 세웠냐 하면 거대한 장벽이나 단단한 구조물이 아니라 우리가 손에 쥐면 흩어지는 그 작은 모래입니다. 아무리 거세게 몰아치는 파도라도 그 수많은 작은 모래알 앞에서 멈추고 결국 자기 한계를 깨닫고 물러나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세상을 덮으려는 거대한 힘조차도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 앞에서 멈추게 된다는 것. 그리고 바로 그 작은 것이 오히려 세상의 균형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방금 들으신 이 이야기가요. 진짜 한 편의 영화 같지 않습니까? 땅이 솟아오르고 물이 모여서 바다가 만들어지는 장면까지는 웅장하고 아름다운데 그 다음부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바다가 자기 몸집을 인식하는 순간 이 정도면 내가 다 덮을 수 있겠다 하고 교만해지는 겁니다. 결국 주어진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선을 넘어 다시 세상을 카오스로 돌리려 하죠. 이게 남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딱 그 모습이거든요.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 넘고 더 쥐고 싶어서 범위 넓히고 결국 모든 걸 통제하려 드는 그 모습이 그대로 겹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결 방식이 정말 예상 바뀝니다. 이렇게 거대한 폭주를 막는데 콘크리트 장벽을 세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너무 약해서 손으로 쥐면 다 흘러내리는 모래를 경계로 세워둡니다. 이게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거대한 바다가요, 그 모래 앞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스스로 한계를 깨닫고 물러섭니다.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인생의 주도권이라는 게 더 많이 쥐고 더 크게 밀어붙이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흩어지는 모래알처럼 작고 사소해 보이는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앞에서 스스로 멈출 줄 아는 힘. 바로 그 멈춤이 진짜 힘이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잘 나가는 순간에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게 그냥 비유 하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음 내용에서 보시면 이 원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 전반에서 어떻게 그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 이야기를 그냥 좋은 옛날 이야기로 넘기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5가지 층위로 풀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선택부터 시작해서 가족관계, 돈과 시장, 더 나아가 사회와 공동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전체까지 확장해서 보겠습니다. 흥미로운 건요. 이게 그냥 철학이나 종교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왜 통제하려다 무너지는지 이미 많이 밝혀놨고요. 행동경제학에서는 우리가 왜 과신하다가 손해를 보는지 반복적으로 증명하고 있고요. 환경과학에서는 인간이 자연을 통제하려다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2000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 연구 결과랑 정확히 겹칩니다. 이걸 연결해서 보시면 굉장히 강한 통찰이 나옵니다. 아가다가 말한 그 모래의 지혜가 실제 현실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금부터 차례대로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요.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지 하면서 계속 화가 납니다. 사람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자꾸 내 통제를 벗어나니까요. 그런데 방금 이야기 속에서 온 세상을 덮으려고 솟구친 그 물의 모습. 솔직히 우리 모습이랑 너무 닮아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음속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컨트롤해야 하고 나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어긋나도 못 견딥니다. 바로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나옵니다. 현대 심리학은 이걸 아주 명확하게 짚습니다. 하버드의 앨런 랭어 교수가 통제 착각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는데요. 실험이 정말 단순합니다. 한쪽 그룹은 복권 번호를 직접 고르게 하고 다른 쪽은 그냥 랜덤으로 줍니다. 확률은 똑같죠. 그런데 나중에 그 복권을 팔라고 하면 번호를 직접 고른 사람들이 훨씬 더 안 팔려고 합니다. 무려 몇 배나 더 꽉 줍니다. 왜냐, 이건 내가 고른 거니까 뭔가 다를 거야 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뭔가 했다는 이유만으로 결과까지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화가 나는 근본 이유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걸 통제하려고 하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메시지는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우리는 모든 걸 쥐고 있는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사실입니다.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아, 내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이걸 인정하는 것. 그 아주 작은 태도 하나가 바로 모래알 같은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게 신기하게도 내 안의 폭주를 멈추게 합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통제하려고 할수록 불안해지고 내려놓을수록 오히려 평온해집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이게 가장 크게 터지는 장소가 어디인지 보게 되실 겁니다. 바로 가족입니다.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한테 왜 제일 큰 상처를 주는지 생각해보면 아이러니하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랑이 어느 순간 통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아까 이야기에서 모래가 바다의 울타리가 된다고 했죠. 사실 가정에도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걸 벽으로 만듭니다. 자녀 인생을 대신 설계하고 배우자의 선택을 교정하려고 합니다. 단어 잘 되라고 라는 말이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를 믿지 않는구나로 들릴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정신의학자 머레이 보웬이 말한 자아 분화가 중요해집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사랑하지만 섞이지 않는 겁니다. 가까이 있지만 서로를 따로 인정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낮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부모가 느끼는 불안을 아이에게 그대로 넘깁니다. 아이가 선택을 못하게 막고 대신 결정해줍니다. 겉으로 보면 조언해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통제입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관계가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요. 상대를 바꾸는 게 아니라 경계를 세워주는 겁니다. 단단한 벽이 아니라 모래 같은 울타리요. 넘어가려고 하면 부드럽게 여기까지 하고 알려주는 그 선입니다. 상대를 삼키지 않고 그냥 지켜볼 수 있는 거리. 그게 사실 제일 어렵지만 제일 강한 태도입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지켜보는 힘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요. 이 통제하려는 마음이 인간관계를 넘어 돈과 시장에서 어떻게 더 극단적으로 드러나는지 보시게 될 겁니다. 주식시장이나 투자를 보면요. 참 아이러니한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공부 많이 했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크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바다는 자기 힘을 믿고 경계를 넘으려 했죠. 이 정도면 내가 다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투자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분석했으니까, 내가 공부했으니까 이 믿음이 점점 커지면서 확신으로 굳어집니다. 그래서 매매가 잦아집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정확하게 맞추려 합니다. 그런데 UC 버클리의 테런스 오딘 교수가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스스로를 더 확신하는 투자자일수록 거래를 훨씬 자주 합니다. 그리고 결과는요, 수익이 더 낮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할수록 더 잘 될 거야 라고 믿고 계속 움직였는데 오히려 그 행동 자체가 수익을 깎아먹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봐야 합니다. 시장이라는 건요, 개인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걸 쥐려고 할수록 손실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부를 만든다는 게 남의 걸 빼앗고 더 크게 확장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딱 한 뼘의 영역을 꾸준히 지키는 데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말고 내 행동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게 모래알 같은 태도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결과를 지켜주는 힘입니다. 다음으로 가면요. 이 원리가 개인을 넘어서 사회 전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시게 됩니다.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보겠습니다. 사회나 국가가 혼란스러워질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강하게 잡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강한 법, 더 센 규제, 강력한 리더, 일종의 거대한 방파제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 떠올려 보시면요. 바다를 막은 건 콘크리트 벽이 아니라 모래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입니다. 실제로 행동경제학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옵니다. 카스 선스타인과 리처드 탈러가 말한 넛지라는 개념인데요. 사람을 강제로 바꾸는 게 아니라 살짝 방향만 잡아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벌금을 세게 물리면 겉으로는 따르는 것 같지만 저항이 쌓입니다. 반대로 선택을 조금 더 쉽게 만들어주거나 자연스럽게 유도하면 사람들이 훨씬 편하게 따라옵니다. 실제로 이런 부드러운 개입이 더 높은 참여와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사람은 억누르면 버티고 부드럽게 이끌면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회를 지키는 진짜 힘은요, 누가 더 크게 힘을 쓰느냐가 아닙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개인의 선택들입니다. 내 의견이 아니어도 끝까지 들어주는 태도, 얼굴 안 보인다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 최소한의 양심길에 떨어진 쓰레기 하나 줍는 행동. 이런 것들이 너무 작아 보여서 의미 없다고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게 모래알입니다. 그리고 그 모래알들이 모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아무리 거대한 갈등과 혐오가 밀려와도 그 앞에서 멈추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사회를 지키는 건 거대한 힘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반복하는 작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 가장 강력한 울타리가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걸 더 크게 확장해서 우리의 생존 문제까지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인간 문명의 끝없는 성장, 이거 참 묻고 싶어집니다. 이게 과연 축복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망가뜨리는 시작일까요? 창조 셋째 날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중요한 조건 하나가 나옵니다. 물은 반드시 골짜기라는 한계 안에 머물러야 했고, 그래야만 생명이 태어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경계가 있어야 질서가 생기고, 질서가 있어야 생명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 인간은 어떤 길을 선택했냐면요, 이 지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버렸습니다. 경제는 바다처럼 계속 불어났고, 기술은 자연을 통제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통제 욕망이 지금 어디로 돌아오고 있냐면 기후위기라는 형태로 우리를 다시 덮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스톡홀름 보건력 센터의 요한 록스트롬 교수가 제시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은 지구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걸 행성적 한계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자연이 만들어 놓은 보이지 않는 모래 울타리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요, 이미 그 선을 여러 개 넘어버렸다는 겁니다. 기후생물 다양성 같은 핵심 영역에서요. 정리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바다처럼 계속 팽창하려고 한 결과 이제는 우리가 만든 파도에 우리가 맞을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답은 역설적입니다. 더 발전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멈출 줄 아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다 라고 스스로 선을 긋는 것. 그 자발적인 브레이크가 없다면 결국 우리는 스스로 만든 카오스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가면요, 이 멈춤이라는 태도를 삶으로 끝까지 밀고 간 한 인물을 만나보게 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 사람은요, 당시 기준으로 보면 거의 세상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군대를 움직여서 어디든 확장할 수 있었고요. 말 그대로 바다처럼 계속 팽창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밤마다 뭘 했는지 보면 조금 놀라게 됩니다. 명상록을 씁니다. 그것도 전쟁터 한가운데서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더 많이 정복할까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나는 무엇을 통제할 수 없고 그 앞에서 어떻게 나를 지킬 것인가, 이걸 계속 고민합니다. 이게 스토아 철학의 핵심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결과, 타인의 행동, 운 같은 것들은 내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인정해버립니다. 대신 내가 100% 책임질 수 있는 영역 내 태도, 내 선택, 내 성실함, 이쪽에 모든 에너지를 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바다는 포기하고 모래를 선택한 겁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절대 권력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매일 스스로에게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게 바로 자기 안에 세운 모래 울타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도성도 다시 봐야 합니다. 세상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통제할 수 없는 것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해야 할 걸 묵묵히 해내는 태도. 그게 진짜 주도성입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큰 힘을 가진 사람이 강한 게 아니라 멈출 줄 아는 사람이 강한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요, 반대로 이 선을 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는 사례를 보시게 될 겁니다. 허먼 멜빌의 모비딕에 나오는 에이압 선장,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이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오늘 이야기랑 정말 겹칩니다. 다리를 잃은 이후에요, 복수 하나에 인생을 다 걸어버립니다. 저 고래를 반드시 잡겠다, 이게 목표가 아니라 집착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나를 거스르면 태양이라도 부숴버리겠다, 이런 수준까지 갑니다. 이게 딱 오늘 아가다에 나온 바다의 모습입니다. 힘이 커지니까 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멈출 줄을 모릅니다.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결말이 어떻게 되죠? 결국 그 거대한 자연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배와 선원들까지 전부 함께 가라앉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합니다. 에이압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비슷한 선택을 합니다. 이건 꼭 해내야 해,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해야 해 하면서 계속 엑셀을 밟습니다. 멈춰야 할 타이밍에 못 멈춥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그거죠. 모래를 만났을 때 파도는 멈춘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뜻대로 안 될 때, 사람이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실패라는 작은 모래알을 만났을 때 거기서 더 밀어붙일 게 아니라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선을 넘지 않는 힘, 멈출 줄 아는 용기. 그게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살려내는 힘입니다.
그게 없으면 누구나 A합이 될 수 있고 그게 있으면 우리는 끝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를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이제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뭔가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앨런 랭어가 말한 것처럼 그중 상당수는 착각입니다. 머레이 보웬이 보여주듯이 그 착각은 가족 안에서 상처로 이어지고요. 테런스 오딘의 연구처럼 시장에서는 실제 손실로 이어집니다. 또 카스 선스타인이 말한 것처럼 세상은 강하게 밀어붙인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작은 방향 전환에서 움직이고요. 요한 록스트롬의 연구는 더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지구조차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걸요.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우리는 바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걸 덮고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분명합니다. 내 삶, 내 관계, 내 선택이라는 작은 영역을 성실하게 돌보는 것. 쉽게 말하면 모래를 지키는 겁니다. 그 작은 태도들이 모여서 나를 지키고 관계를 지키고 결국 세상도 지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인생의 품격은 끝까지 밀어붙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멈춰야 할 순간에 미련 없이 돌아설 수 있는 힘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